안녕하세요. 라디오 화법여행의 표인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입니다. 이지희 씨. 네. 요즘 허리띠를 꽉 졸라매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대요. 맞아요. 갑자기 식어버린 경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값 부담 때문이기도 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술집이나 밥집에서 심심치 않게 들렸던 내가 쏜다. 이 소리는 자취를 감췄고요. 그리워져요. 대신 각자 내자. 네. 이 소리가 정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 회사에서는요. 화장실 휴지로 손 닦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 전 직원이 수건 갖고 다니기 운동을 펼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에너지 절감 아이디어를 또 내놓은 이런 직원들에게는 포상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머리를 맞대고 절약하는 방법을 찾는 실속파들이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얘기도 있죠. 저희도 절약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는지 연구를 해볼 때입니다. 자, 네. 라디오 화법여행 경인교대 박인기 교수님과 저희 함께 출발을 해볼까요? 여러분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박인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서 이 아끼고 절약하는 얘기를 좀 얘기해 봤는데요. 우리의 말 인심까지 절약하면 좀 곤란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네.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말인심. 그래서 이게 말인심은 기본적으로 그 상대방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다. 뭐 그런 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말인심으로 나타나는 건데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 네, 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점심은 이지 씨가 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대립과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예. 슬기롭게 말을 할까 이 문제를 쭉 다루고 있는데 네. 그리에서 이렇게 가벼운 교통사고 뒤에 이렇게 언쟁이 벌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슬기롭게 우리가 좀 성숙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우리 현실도 짚어보고 또 어떤 말하기를 해야 될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차의 그 뒷 유리창에 그 초보 운전자가 써는 문구를 봤어요. 어떤 문구가 써있던가요? 뭐 그 전에 봤던 거는 뭐 오리지널 생초보 이런 분도 있었고 예? 예. 뭐 별의별 문구가 많았는데 최근에 봤던 문구가 가장 인상적이더군요. 뭐였죠? 실력은 초보, 건들면 람보.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가 나면 초보 운전자가 람보로 변신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예. 그냥 웃어넘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상황이 정말 이러니까 어디 무서워서 운전하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교수님 초보 때 어떤 문구 써붙이셨어요? 그냥 초보 운전 이렇게 하셨나요? 뭐 그렇게 썼습니다. 좀 덤덤하죠. 네. 그러다가 또 한번 당신도 초보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써보고 야, 그랬습니다. 역시 다르시네요. 그렇죠. 저는 심지어 안 붙이고 다녔어요. 초보 아닌 척? 아닌 척. 하도 빵빵 눌러대니까 네. 하루 만에 뛰어버렸어요. 그래요. 아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예.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혹시 람보 운전자로 변하신 분들은 없으셨나요? 주행 중에 차선을 변경을 해서 끼어들기 같은 경우를 할 경우에 특히 버스 같은 운전자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말이 험해요. 이 시간에 왜 나오냐, 집에서 애들이나 보고 일이나 하지, 니네들이 다니니까 이렇게 차가 막히고 이런다, 이런 식으로 막 해서 욕을 하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뒤에 따라온 놈이 갑자기 받아놓고는 앞에서 그렇게 갑자기 쓰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해놓는데 그런 경우 어디 있어요. 나도 앞에서 서갖고 갑자기 쓴 건데. 제가 초보로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일단 내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요. 상대방에서는 막 말을 무시하면서 알지도 못해서 소리나 벅벅 지르고 막 화를 막 잔뜩 내고 도대체 운전 몇 년이나 한 거냐고 운전도 못하고선 뭐 어디를 나왔냐고 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막 황당하고 그랬어요. 네. 정말 예. 라디오 화법 여행이지만 두 번째 분의 인터뷰는 저희가 현실감을 살리기 위해서 무삭제로 그래요.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해해 예. 주시고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여자 운전자들한테 특히 남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밥이나 하지. 맞아요. 그래서 어떤 초보 아주머니는 뒤에다가 그렇게 써붙였다고 합니다. 방금 밥하고 나왔어.
그러고 운전하고 국도 다니셨던 끓여놨음. 뭐 네. 이런 식으로다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예.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요. 그 말을 음미해보면 자기에게 설사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우기면 이 불이익을 면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아 그래 어쩐지 앞에서 오락가락 하는 게 나 아줌마인 줄 알았어. 참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아줌마가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뭐야 이거 오늘 아침 어제 일 꼬이네 이거. 아 이거 20년 녹색 면허에 줄 가게 생겼네 진짜. 아, 이 아저씨가 소리만 치면 다예요? 뭐요? 아 이거 아저씨 과실이잖아요. 제가 분명히 깜빡이 켰는데 아저씨가 아이고, 아줌마! 아줌마! 아이 아줌마가 초보라서 그러는가 본데. 초보는 방향 전환하기 100m 전방에서 깜빡이를 켜줘야 한다고. 그래야 나 같은 베테랑 운전자가 방어를 하지 안 그래? 그런 게 어딨어요. 말도 안 되고 나는 아, 알만한 거 다 알아요. 이거- 정말. 아 이거 수리비 이거 꽤 나오겠네 이거. 에이씨. 아 좋아. 그래 아줌마 200만 원에 깨끗하게 합의합시다. 200. 200만 원이요? 이거 분명히 아저씨 잘못이잖아요. 뭐요? 정말 법적으로 해결해요 그럼. 아 그래 좋아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그래요. 아줌마 그래 자 말 잘했어. 일로 와봐. 뭘요 뭐? 차 뒤에 이것저것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거 이거 법적으로 걸리지. 그리고 너무 늦게 달려도 교통위반 된다는 거 이거 알고 있나 모르겠네. 이 아줌마야 어디서 법법하고 있어 진짜. 우길 걸 우겨야지. 나 왕년에 사시 공부하던 사람이야. 지금 알만한 검사 변호사 다 내 친구라고 알아 이 아줌마야. 뭐라고요? 글쎄요, 이런 경우는 협박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야, 요즘엔 심지어 그 교통사고 보험 사기단 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여성 운전 차량에 일부러 접촉사고 낸 뒤에 병원에 입원해서 상대 운전자 협박하는 이런 수법, 협박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협박은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지금 이 꽁트에서 들은 이 부분요. 네. 이게 정말 우리가 쉽게 어디 접촉 사고 장면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장면인데 맞아요. 온갖 잘못된 화법이 총집합했어요 보니까. 청동원에서 예. 아주. 일단 남자가 여자에게 구사하는 화법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대단히 모멸적인 언사를 쓰고 있습니다. 상대를 그렇죠.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예. 모독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협박성 공갈이 군데군데 나와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힘을 동원하겠다는 등 네. 또 권력 빼기 있다는 등 이런 공갈들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자기 과시 이게 아주 속물성의 대표적인 건데 자기 과시가 나타나 있고 약자에게 아주 터무니없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실은 이런 사람이 비굴형이거든요. 그렇죠. 강자한테 가면 맥을 못 추는 사람인데 또 그래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이 화법 이전에 대단히 성격적으로 좀 파탄의 경지에 이런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잘못된 화법 있어야지 있고 또 어떤 의식의 깊은 측면에서는 여성을 무조건 무시하는 이 근거 없는 남성 우월주의 네. 그런 게 좀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네.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맞아요. 그렇게 무시하는 스타일도 있고요. 또 어떤 스타일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무조건 여자라고 네. 무시하는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 있고 네. 그런가 하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무서워지니까 그럴 경우에는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뒷목을 자꾸 내리면서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시거나 혹은 본인이 의사가 다 돼요. 예. 내리시면서 야 이건 척추 7번째랑 8번째가 그냥 늘어났는데 아닌가 9번째가 이러면서 예, 꾀병을 부리시는 그리고 아예 심지어는요 안 내리고 목 잡고서 목이 안 들어가요. 목이 안 들어 이런 분들 계세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수리비 갖고 잘난 척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차 이거 비싼 차하고 적어도 100만 원은 나올 텐데 이렇게 과시하시는 분.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화가 나는 거는 뭐죠? 비싼 차를 갖고 있어요. 근데 소형차, 예. 네? 경차랑 부딪혔는데 당신 말이야, 당신 차 10개 팔아도 내 차 이거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기를 죽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니까요. 그렇죠. 참 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열거한 여러 유형들이 모두 네. 사실은
사람 템에 있어서 좀 모자라는 경우거든요. 그거이거나 우리가 이제 못 살던 시절에 이 사람보다 차를 더 중하게 여기던 네. 그런 인식들이 여지껏 이제 개선이 안 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의식의 어떤 한 현주소를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럴 때 우겨서 뭐 하는 사람들이 그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아주 꾸밈 없이 인정하고 상대가 긴장해 있다면 그 긴장을 풀어주는, 서로 긴장하게 될 때 이제 싸움이 되고 네. 언성을 높이게 되니까 이런 경우가 대단히 멋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감이나 신부감을 결혼 전에 성격 테스트, 사람 데모의 테스트를 해보려면은 이런 장면을 한번 뭐 억지로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경험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문제가 되면은 기세를 잡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명함을 건네고 자기의 신분, 위치 또 연락처 같은 것들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거니까 예. 목소리를 낮추는 노력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목소리만으로도 낮춰도 어감이 훨씬 좀 반감되겠어요. 그렇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질의 거부를 먹고 언성을 높여서 맞아요. 일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이 낯선 사람과의 길에서의 다툼 같은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적반하장식의 그런 분들도 있어요. 누가 봐도 잘못이 명백한데 그죠? 무조건 상대방의 과실로 몰고 가는 경우. 그렇죠. 네. 이 경우가 참 힘든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우리 말하기 아주 일반적인 특징인데, 문제가 된 논점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 이야기가 좀 이렇게 전개돼서 마땅치 않으면 뭐 너 몇 살이냐? 나도 집에 가면 너 같은 뭐가 있죠. 막내 동생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이상한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억누르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꽁태처럼 내가 지금 뒷 배경이 대단한 사람인데 해서 과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 법 규정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아주 상대방을 주눅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협박적인 언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사람이 다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뭐 상대방이 너무 일방적으로면 이쪽도 감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함께 맞서게 되죠. 근데 사실은 뭐 한참 격앙돼서 상대방이 떠들더라도 계속 낮은 톤이나 조용한 톤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참 훈련이 필요하고 수양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막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나중에 머쓱해지는 경우들이 이틀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차분하게 대응하는 분들이. 예. 네. 아니 진짜 실례가 저 아는 분이요. 그런 네. 경우를 당했대요.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젊은 사람이 그것도 나이 드신 분한테 막 적반하장격으로 막 쏴붙이더래요. 그거 한참 듣고 경찰 전화하겠습니다. 그러고 핸드폰을 이제 꺼내셨대요. 이제 네. 남자분이 거기서 딱 수그러든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말투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분 경우에는. 네. 차를 보더니 뭐 별로 흠집도 안 났구만. 어른한테. 그래갖고 결국에는 그냥 법대로 정말 했다고 예. 괘씸해서라도 예. 그런 경우가 있던데, 이런 경우는 정말 그렇죠. 우리가 그래도 예의를 지키는 나라에서 이제 연장자를 대접하고 높이는 어법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데, 이게 제일 안 지켜지는 장면이, 그러니까 시퍼런 젊은 사람이 나이 상관없이 마구 대들고 마구 함부로 하는 장면이 바로 이 교통사고 장면이에요. 차원에서. 정말 심각한 갈등으로까지 몰고 가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네. 반대의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주차를 예. 이렇게 딱 하는데, 주차를 딱 해놨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던 차가 나가면서 제 차에 범퍼를 긁었는데, 누가 봐더니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아니 이걸 어째? 아니 내가 보는 앞에서, 주인이 보는 앞에서 긁다니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내리더니 잠깐만요. 바로 상가 앞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인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컴파운드라고 예. 그런 흠집을 닦는 예, 있어요, 있죠. 약이. 예, 바로. 그걸로 막 닦으시는 거야. 이걸 어째? 이 차를 너무 사랑하실 텐데 어째? 그러면서 명함을 주시면서 제가 부동산을 하는데 야. 혹시 집을 이사 갈 일 있으면 제가 거절해드리겠습니다. 복배 안 받겠습니다. 네, 뭐 이러시는데 나중에 제가 미안해서 아이 됐습니다. 뭐 흠집도 많이 안 났는데 예. 그냥 앞으로 잘 지내죠 하고 오면서도 괜히 제가 뭐 당한 느낌 같은 건 있지만 예. 그분의 마음 씀씀이가 그래요. 괜찮아서 저분한테 복이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했어요. 복 가는 지혜예요. 복을 얻는 지혜거든요. 예. 그리고 사고 당했을 경우에도 보통 제가 앞차로 가는데 뒷차가 박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보통 앞에 차 분이 이제 내려서 화를 내기 마련이잖아요. 갑자기 그렇죠. 받아서 예, 자기는 예. 충격을 받았으니까 내리셔가지고 여성분이시더래. 뒤차 그 박은 운전자가 예, 예. 어더니 아 여자분이 놀라셨겠네요. 먼저 그래요. 사고 당하신 예, 분이 예. 그렇게 해서 잘 끝냈다고 그 서로 얼마나 좋게. 멋있어 보이고 넉넉하고 예, 너그러워 보입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모자라요. 예. 참 그런 조금의 여유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또 예. 다소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너무 그 격앙되게 화를 내면서 말을 하다 보면은 네. 화낸 말 속에는 반드시 말 실수하게 돼 있어요. 무슨 뭐 그래요. 거친 말을 써서도 실수이지만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한 자세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는 게 좋겠고 상대방이 미숙한 사람이 조금씩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죠. 그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어떤 사람이 이제 운전 막 배워서 초보 운전해서 나왔는데 좀 미숙하니까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이 뭐 앞을 이렇게 가로막더니 운전 잘못한다고. 그래서 어디서 이따위로 운전을 배웠냐고 막 예. 화를 내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자기 도로 주행할 때 가르쳐줬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어머. 어머 그런 경우가 다 누워서 있대요. 침 뱉기가 됐군요. 그렇죠. 우리가 이 교통 문제와 관련해 교통 생활과 관련해서 너무 삭막하고 너그러움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야, 저는 황당했던 경우가 있는데 신랑이랑 가는데 아주머니들이 어디에서 음식점에서 나오시면서 저희가 직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끼어들기를 차를 보지도 않고 휙 나오신 거예요. 정말 부딪힐 뻔했어요. 그래서 제 신랑이 가면서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아줌마니들 세 분이 타고 계셨는데 어머 그러고 뭘 조심해 그러고 웃으시면서 그냥 어머 인상 좋은 사람이 뭐 저런 말을 해 그러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들을 줄 알았는데 네. 야, 또 그렇게 정말? 너무 무심하게 또 대처를 하시면 네. 뭐 웃는 낯은 좋겠지만 그렇죠. 그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결례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그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그리고 쌍방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가 있을 텐데 그렇죠. 이런 경우에 각기 말하기 화법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대체로 보험회사나 경찰에 연락을 하면은 대부분 쌍방과실로 되죠. 뭐 5대5는 아니라 하더라도 7대3, 8대2 그렇게 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완벽하게 실수하고 뭐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잘못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고 좀 대비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먼저 자기 잘못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근데 이 부분은 전혀 재탄만은 아니에요. 그건 인정을 좀 같이 하시죠.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피해 견적 내는 거 가지고 뭐 혹신각신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아는 어떤 그 정비소를 주장을 맞아요. 하죠. 그럴 경우에 공신력이 있는 제3의 정비소를 같이 합의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고 또 상대방이 고집하는 정비소가 뭐 특별히 뭐가 없는 것 같으면은 과실이 좀 있는 쪽에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 방식으로 되면 금방 이렇게 화를 냈던 사람도 이제 줄어들게 되죠. 예. 네. 그렇죠. 자, 그럼 장소를 옮겨서요. 사건 현장에서 경찰서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럴 때는 어떤 태도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경찰서로 간 상황은 사실은 이제 상황 자체로는 갈등을 이제 정리하는 상황이니까 더 좀 나은 상황이 된 거죠. 네. 된 거죠. 근데 잘못된 진술을 차분히 교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조서 쓸 때 이렇게 그 사고의 경과를 조사하는 사람이 적으면서 각자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반듯하게 그게 아니고 그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해 주는 게 좋고 여기 가서는 정말로 열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도 막 열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조사하는 쪽에도 좋은 영향을 못 주니까 예. 절대로 이렇게 흥분해서 이야기할 성격이 아니다 하는 거고 그 조서의 사건 경위가 정확하게 기술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게 좋고 가수도 끊임없이 이렇게 화해를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이런 상황을 안 만들려면 주의 운전 또 방어 운전이 필수겠죠. 그래요.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 어떤 주제로 저희 얘기 나눠볼까요? 갈등과 대립, 그 세대 간에서 오는 갈등 문제를 좀 다뤄볼까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경인교대 박인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표현봉 씨 저희도 인사 나눌까요? 그래요. 네. 여러분은 www.ebs.co.kr에서 저희 또 만나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